네, 비상계엄 이후 국회 앞 집회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풍경. 바로 이 촛불 대신 K-팝 응원봉을 들고 등장한 10대와 20대, 이른바 MZ 세대들인데요. 마치 K-팝 공연장 같은 새로운 집회 문화가 외신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의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 K-팝 응원봉 집회가 뭐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K-팝 응원봉 시위는 해외에서 볼 때는 마치 K-팝 콘서트 같다고 얘기할 만큼 정치와 대중문화의 융합적인 현상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의 참여와 기회장이 좀 확장됐다는 거. 무엇보다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새로운 시위의 어떤 모형이 제시됐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요, 과거 이제 화염병과 체류탄으로 상징되던 하드 파워 시위가 있었다면 2000년대 초반에는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K-팝과 이런 응원봉으로 대체되는 이런 어떤 소프트 파워 시위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또 광야에서 같은 이런 민중가요가 불렸다면 이제는 K-팝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시도, 이 비상계엄도 하드 파워로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과거에 물리력으로 통제하고 저항하던 이런 하드 파워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K컬처라든지 문화 강국 이런 소프트 파워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갑자기 교과서에서는 등장할 것 같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45년 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유물이 등장하면서 작용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30을 주축으로 하는 젊은 층의 이런 대중문화 힘이 정치 전면으로 좀 나서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대결에서 소프트파워의 승리는 어쩌면 예견된 그런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지금 정부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의 대결로 정리해 주신 점이 참 참신하게 다가오는데 사실 응원봉은 보통은 이 아이돌 팬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서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집회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 이제 K-팝 1세대 H.O.T와 잭스키스 그리고 핑클과 S.S.의 이 라이벌전으로 우리가 기억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풍선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K-팝 2세대 그러니까 빅뱅이나 소녀시대, 동방신기가 등장할 때부터 이 응원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응원봉이 가지는 상징성은요, 팬들의 어떤 주체성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위 문화와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되게 가교 역할로서 좀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장년층들도 눈에 띄게 좀 참여를 많이 했는데 자녀들의 응원봉을 빌려오거나 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K-팝 노래를 연습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저는 여기서 세대 통합적인 코드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축제와 시위의 통합, 또 정치와 대중문화의 통합 이런 통합적 코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가장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상황에서 이런 문화적인 통합적인 현상이 나오는 것은 소프트 파워가 보여주는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대 통합의 가치와 함께 특히 정치와 문화의 통합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통합의 가치가 시사하는 면이 있을까요? 원래 정치와 대중문화는 하나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 비극을 관람하는 디오니소스 축제라든지 근대 올림픽의 모형이 된 올림피아 제전 같은 경우는 전쟁도 이렇게 멈출 만큼 정치와 대중문화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였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시대 연등의 팔관에 보면요.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던 대중문화 축제이면서 고도의 정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관이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서서 소위 오빠 부대 또 딴따라 이렇게 조금 평가절하하는 이런 분위기도 한때 있었는데 이번에 K-팝에 대한 팬덤에 대한 재발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K-팝은 청춘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또 극복, 희망, 성장 이런 좋은 뜻도 있고 팬들은 항상 대중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이런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적 순간에 K-팝 또 팬덤이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치와 대중문화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응원봉 시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시위를 케이팝 축제 같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즐겁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모두가 참여하고 많이 참여하고 또 이러한 어떤 문화들을 지속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토요일 아이유 국밥이라든지 또 소녀시대 김밥 뭐 이렇게 선결제를 통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는 폴리테이너 논란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워낙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고 보편적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K-팝의 팬덤 문화가 이번 시위 문화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 네. 이번 시위에 사실 케이팝 팬덤적 요소가 많잖아요. 네. 응원봉뿐만 아니라 뭐 항의의 뜻으로 근조화환을 보낸다든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에 따라 깃발도 만들고 팻말도 만들고 이런 문화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케이팝 팬덤에서 팬은 그 기업에서는 소비자고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이자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팝 팬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든지 또 여러 팬덤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팬덤 같은 경우는 케이팝 과거 1세대 같이 너무 양극단의 이런 대립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데 이번 케이팝 응원봉 시위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수십 가지의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하나의 물결을 만들어내고요. 또 공통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차제의 탄핵 정국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뭐 정파적 이익이라든지 또 진영의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양극단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정치 팬덤이 K-팝 팬덤에서 또 배워야 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중문화의 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